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진에는 쥐들이 먼저 움직이고 경제 위기에는 부자와 기업이 먼저 움직인다. 자, 기업과 부자들의 한국 대탈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기업이 떠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기업인 부자와 지식인이 대탈출했듯 한국에서도 기업인과 부자들이 대탈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애국계 기업의 대탈출이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 이주 5배 늘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물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자, 박쥐들이 이동인데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공기나 자기장의 변화,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의해서 금방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이나 부자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이 먼저 탈출하고 기업인들이 탈출 중에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 경제 붕괴 우려에서 기업 옥죄, 올가매자 해외 탈출에 널시되고 있다. 해외 탈출 널시. 자, 단독. 한국에서 짐 싼 외국인 투자 기업 3배 급증. 일본이 1위다.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 8조 원어치 팔고 떠났다. 기업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또 제일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한국의 미래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기업인들은. 자, 2019년도 한국에서 탈출한 외국계 기업은 173개사나 되겠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인데요. 자, 이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과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떠난 건데요. 자, 제일 먼저 많이 떠난 데가 자, 바로 일본 45개고 미국이 35개.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 17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외국으로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매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탈출하거나 소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탈출하겠죠. 자, 국내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은 2010년 68개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0개. 2018년도에는 60개에서 작년에는 173개로 늘은 것입니다. 2019년도 새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은 56개로 전년 대비 25개가 줄었습니다. 자, 들어온 기업은 적고 나간 기업은 많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신규 순 증감은 바로 117개였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우리나라 기업이 10년간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60만 개였는데 반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기업은 일자리는 불과 27만 개에 불과합니다. 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미국의 경우 31년 만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 대폭 인하했고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 중 한국의 경영 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높지 않는 실정입니다. 포트라의 외국 기업 경영 환경 여론조사 보고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만족률은 2013년도 45.5%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서 2019년도 조사 결과 26.7%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5%에서 26%까지 대폭락한 거죠. 현재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및 집계는 발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기업활동조사, 경영활동 자료를 활용해서 외국 기업의 철수 현황 및 심층 분석했는데요. 자, 한국은 외국 금융사의 무덤이다. 줄줄이 짐 싼다. 이렇게 돼 있죠. 2019년 3월 18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 거점을 대부분 서울에 두고 있는데 한국 사업을 정리하면서 서울이 외국 금융사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케리 은행은 이달 말 서울 지점을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받고 있고 증권 업무를 맡아온 직원들은 맥케리 증권에 흡수되지만 외환 거래와 원화 대출 등의 서비스는 증권으로 이관되지 않아서 중단되게 됩니다. 앞으로 로열뱅크 오브 코스트랜드,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등도 서울 지점을 폐쇄했고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수는 작년 6월 말 45개로 5년 전 56개보다도 11개가 줄었고 외국 지점은 1993년 74개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 감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한국에서 등 돌린 외국계 금융사 증권수 상당수가 투자은행인데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진출했으나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서 접은 것으로 금융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는데,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일 파생 상품 수요가 크게 줄면서 외국의 IB 일감이 많이 감소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자, OECD 25개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 지방세 포함해서 10개국은 27.5%로 우리나라보다 높고 OECD 36개국 평균 법인세 세율은 23.5%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인데요. OECD보다 4%가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높은 국가는 10개국이었고 낮은 국가는 25개국이었습니다. 프랑스가 30% 가장 높았고 헝가리가 9%로 가장 낮았습니다. 독일은 29.9%, 일본은 29.7%, 미국은 25.9%, 영국은 19% 이제 수준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27.5%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3년 대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등 5개국이고 인하한 국가는 미국을 일본 등 포함해서 17개 국가가 됩니다. 자, 인상한 나라는 오직 5개. 그런데 인하한 나라는 17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유지한 나라도 이제 13개국인데요. 자,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법인세 낮은 곳으로 가버리게 되죠. 자, 법인세를 보면요.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제 19년도 기준 됐을 때, 자,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높은데, 이제 헝가리는 9%,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12.5%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3분의 1도 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이렇게 높은데, 자, 리투아니아는 이제 15%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도 22%, 터키도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낮네요. 그죠? 영국은 19%, 미국은 25%. 미국보다 훨씬 우리가 낮아야 되는 것인데, 평균 23.5%고요. 그래서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자, 이제 한국을 떠난 기업이라든지 해외 이민이 이제 3.2배로 급증하고, 이제 한국인의 일본 취업도 이제 2만 명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자,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중장년층도 젊은이도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문정부 첫해 작년 해외 이민 1,458명, 1년 만에 3.2배로 급증했다. 국내 일자리 줄면서 청년 등 해외 취업도 크게 늘었다. 중장년층은 미국 중심으로 이민을 가고 청년층은 이제 일본으로 취업하더라. 사람, 돈, 기업, 한국 떠난다. 이게 매우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0만 달러로 일자리 만들면 비자 50만 달러로 일자리 만들면 비자를 발급해주고 매달 20일부터 90만 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선 가족도 진행에 따라 대립되게 되고 돈 있는 사람 홀대 분위기가 싫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람과 기업과 돈들이 이제 다 이렇게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여차하면 한국 뜨겠다라는 건데요. 6억짜리 미국 이민 티켓 구입 행렬. 20대는 물론 70대 고령층도 보험 들듯 이민 티켓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요, 누가 왜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깜깜이 이민 통계라는데요. 자, 2019년 9월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이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국제 인구 이동 통계하고 세외 동포 현황 통계와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 등 세 가지인데요.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기엔 이들 통계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하지만 한국인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고 난 인구만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 파악해서 순유입, 순유출 여부와 규모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겠죠.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은 매년 나가는 이민자 수를 거주국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연고 이주, 취업 이주 등 이주 형태별로 집계하고 있어서 통계청 자료보다도 좀 자세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 이민자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통계라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간 사람은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국제 이동 인구 통계상 90일 이상 해외 체류 내국인은 29만 7천 명인데 영주권을 땄다는 해외 이주 신고자는 6,330명에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민업계에서는 해외 이주 신고율이 10%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민을 저울질하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미국 개인 투자 이민이 되겠고, 미국 국무부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 이민 비자 발급은 한국인은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은 531명이 되겠고,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에 이어서 투자 이민 발급 하위 국가라는 것입니다.
자, 자산가들이 투자 이면은 제2의 인생 보험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과거 40대, 50대가 유학 등 자녀 교육을 위해 영주권을 땄다면 요즘 60대, 70대가 고령층부터 심지어 20대 젊은 세대까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서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는 티켓 영주권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모 씨는 열심히 돈을 벌고 세금도 잘 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 돈이 있는 사람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20대 참석자는 가족끼리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갈라서게 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이나 한국 미세먼지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이 기업이 떠나게 되면 한국은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자, 이민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20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민을 떠나고 상속라든지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라든지 싱가포르도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가 선호하는 생선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고 영어권 국가로 상속 증여세가 아예 없거나 면제 한도를 높인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캐나다, 호주는 1970년대 상속세를 폐지했고 뉴질랜드는 92년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65억에서 133억으로 2배나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 해외 이주자가 선호한 나라는 이제 바로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캐나다 있고 호주,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이제 19%고요. 국내 사업가들의 선호하는 지역은 역시 이제 싱가포르가 상속 증여세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오죽했으면 자, 평생 살아온 조국을 등지고 한국을 떠나갈 결심을 하고 있지만 이민지로 고려한 해당국의 이제 제도라든지 환경 등을 좀 더 치밀하게 따져서 제2의 인생에서 낭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와 사업제도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작동하고 기업인과 사업가, 부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인데요.